차 좋아하세요? 저도요. 완벽한 차 한 잔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우린 두 번째로 널리 소비되는 음료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제대로 해봐야겠죠.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1위는 당연히 핫초코가 아니라 물이에요. 네, 물입니다. 차는 수세기 동안 우리 삶과 함께 해왔어요. 현재 차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보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 양조 음료에는 몇 가지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이 있고 이것이 바로 차가 역사적으로 우리 삶에 널리 퍼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수많은 현대 연구와 수천 년에 걸친 일화적 증거에 따르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차에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차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차의 이야기는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2737년경 중국의 한 황제가 나무 근처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때 신하가 황제에게 끓인 식수를 가져왔어요. 황제가 한 모금 마시기 전에 나무의 잎사귀가 그의 컵에 떨어졌습니다. 황제는 물의 색깔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향을 즐기며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음료를 만든 나뭇잎으로 실험을 시도했죠. 황제를 중심으로 한 이 전설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중국에서 사람들이 차를 마셨다는 최초의 기록은 상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처음에는 기쁨의 잔이 아닌 약용 음료로 소비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목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차를 망칠 수 있어요. 주전자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면 물이 준비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물이 끓었지만 섬세한 찻잎에 비해 온도가 너무 높아요. 찻잎에 너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쓴맛이 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카테킨과 같은 잎의 건강한 성분과도 작별을 고하게 돼요. 물은 끓기 직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주전자에 작은 거품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온도가 딱 좋아요. 모든 차에 적합한 온도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는 차가 너무 많아서 모든 차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차 종류에 가장 적합한 물 온도를 찾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녹차는 26에서 85도 사이, 홍차는 96도에서 우려내야 하고요. 물이 너무 차가우면 차에 필요한 모든 성분을 추출할 수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온뿐만 아니라 수질도 중요합니다. 고품질의 물이 필요해요. 정수된 물이 좋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염소, 불소 및 기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화합물은 차의 풍미를 망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차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올바르게 우려내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차를 우려내는 동안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다 차를 잊어버리게 되죠. 돌아와, 돌아와. 차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차에게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찻잎을 우려내는 데 필요한 시간은 찻잎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는 5분 이상 우려선 안 돼요. 예를 들어 녹차는 3분, 홍차는 3에서 5분이 필요합니다. 더 오래 기다리면 차에서 타닌이라는 생체 분자가 방출되기 때문에 쓴맛이 나게 돼요. 덕는 시간은 찻잎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잎은 1.5에서 2분, 중간 크기의 잎은 2에서 3분, 전체 잎은 3에서 5분이 필요해요. 시간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것도 안 돼요. 민감한 문제인데요. 차의 화학 성분은 우려내는 과정이 시작되자마자 서서히 방출됩니다. 찻잎에 물을 조금 부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마법 같은 것은 향과 풍미입니다. 그런 다음 건강한 화학물질이 작용을 시작해요. 2단계에서 카페인도 방출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무거운 타닌이 무대에 올라와요. 차를 충분히 오래 우려내지 않고 우려내는 과정에 개입하면 차의 유익한 성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티백과 루스팁을 사용하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티백은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차의 모든 효능을 즐기고 싶다면 생잎을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일반 티백에는 더스트와 패닝이라고 불리는 부서진 찻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물론 시간은 소중하죠. 일반 티백을 사용해야 한다면 직사각형 대신 피라미드 모양의 티백을 선택하세요. 피라미드 티백 팩은 우려내기에 더 좋습니다. 납작한 티백은 가장 선호도가 낮은 옵션이에요. 표백된 종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종이의 일부 화학물질이 차의 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네요. 같은 티백을 2번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티백에 고품질의 차가 들어있다면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실 그러한 차를 2번째 또는 3번째로 끓일 수도 있어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찻잔에서 찻잎을 꺼내 물방울이 떨어지도록 말리세요. 찻잎을 적신 후에는 찻잎을 담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쓴맛이 없는 맛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죠. 티백을 우려낼 때마다 카페인이 더 많이 추출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차에 첨가되는 추가 성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네, 설탕입니다. 차에 꿀이나 설탕을 첨가한다고 해서 이 음료의 모든 건강상의 이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섭취하는 칼로리가 증가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차를 마시는 사람의 33%가 이러한 첨가물이 들어간 차를 섭취한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설탕 외에 차에 넣는 또 다른 인기 있는 첨가물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차 마시는 방법은 영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네, 우유예요. 우유의 양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유와 차의 비율은 한 컵에 4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해요.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액체를 넣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우려낸 후 우유를 넣으면 음료가 더 맛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먼저 차를 끓인 다음 컵에 붓고 우유를 넣으면 돼요. 다음, 찻주전자.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찻주전자를 사용해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아한 용기는 음료가 더 오래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큰 머그잔에 차를 따르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차를 다 마시기 전에 차가 식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티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를 컵에 붓고 다 마신 후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요. 이상적인 음용 온도가 될 거예요. 지역마다 차의 종류, 양조 장비, 찻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터키에서는 차를 마실 때 튤립 모양의 찻잔을 사용해요. 터키는 1인당 차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찻잔만큼이나 차를 즐기는 것 같아요. 또한 홍차 한 잔에 작은 레몬 조각을 추가 재료로 넣기도 해요. 모로코에 가면 투아렉이라고도 불리는 따뜻한 민트티를 마실 수 있어요. 긴 유리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놀라운 음료를 전 세계에 소개한 중국에 가면 우롱에서 자스민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 종류의 차를 볼 수 있어요. 일본은 말차와 유명한 찻집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의 찻집에 들어가면 말차가 12세기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된다는 사실에 놀라실 거예요. 인도는 어떤가요? 그곳의 국민 음료는 차이예요. 이제 차의 맛을 멋지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됐네요. 여러분은 어떤 차를 가장 좋아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